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페이지 92쪽 시력장애의 원인부터 공부하겠습니다. 92쪽 시력장애의 원인. 시력이 불량한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매체의 이상, 즉 눈의 매체나 앉아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머릿속에, 그러니까 머리 안쪽으로 지나가는 시신경 경로 이상이 생길 수 있겠죠. 그게 시로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안압 이상, 굴절 이상. 흔한 게 이제 굴절 이상이고, 조절 이상은 이제 노안이 되면 조절 이상 오겠죠. 그 다음에 기능적 장애, 약시, 경동맥 혈관의 일시적 폐쇄로 인한 일시적인 심한 시력저하가 발생하는 일과성 흑암시가 있다. 여기서 시험에 나왔던 것은 사실은 이제 일과성 흑암시입니다. 이 경동맥은 목동맥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교통사고라든지, 안 그러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총에 맞고 이런 경우에 이제 목에다가 손을 대고 이제 맥박을 짚어보잖아, 그죠? 그게 이제 경동맥입니다, 그게. 그 경동맥이 고혈압이라든지 동맥경화, 기타 이런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피뜨기 혈전이 이제 혈관을 막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시력이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 그게 이제 어떻게 혈관이 늘어나면서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다시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경우로 일과성 흑암시랍니다. 그래서 일과성 흑암시에 대해서 줄쳐 놓으시고 일과성 흑암시 그것만 살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야가 있습니다. 시야는 지금은 이제 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림 한번 보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왼쪽 눈과 오른쪽에 있으면 지금은 이제 코 쪽 망막이 있잖아요, 그죠? 코 쪽 망막은 귀 쪽 시야를 담당합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이제 코 쪽이 이제 왼쪽 눈의 코 쪽은 이제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왼쪽 눈의 바깥쪽, 즉 망막의, 그러니까 귀 쪽 시야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망막에서 이 귀 쪽 시야, 이 초록색 있죠, 그죠? 이것은 거기서 봤을 때 안쪽, 즉 코 쪽 시야를 담당해야 됩니다. 서로 크로스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오른쪽 눈은 마찬가지로 코 쪽에 망막 코 쪽에 있는 그 부분은 이제 귀 쪽 시야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귀 쪽 망막에 있어서는 코 쪽의 시야를 담당하더라. 서로 크로스되어 있다는 거. 이 상당히 이제 이게 논리적인데, 만약에 한 눈이, 저도 이거 항상 공부하면서 생각하지만 너무나도 아주 뭐랄까 신의 섭리가 아주 오묘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한쪽 눈이 적출을 당했어요. 사고로 당했다든지 부상을 입었다든지 어찌됐든 그래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쪽 눈으로서도 안쪽 바깥쪽을 다 볼 수 있겠죠. 그 왼쪽 눈은 왼쪽만 보고 오른쪽 눈은 오른쪽으로만 본다면은 한쪽 눈이 만약에 실명을 했을 경우 아주 불편하겠죠, 그죠? 그럼에도 지금 이제 한쪽 눈을 없어도, 상실해서 시력을 상실해도 한쪽 눈만으로도 귀 쪽과 코 쪽을 다 담당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진짜 오묘한 진리.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경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코 쪽에 있는 요 시신경은 지금 보면은 서로 크로스를 합니다. 크로스하는 거 보이죠, 그죠? 크로스, 이렇게 크로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있는 귀 쪽에서의 오는 시신경은 이렇게 요 시신경 교차 부분으로 가다가 다시 이제 자기 동측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가쪽 무릎체 부분에서 서로 신경 연접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이제 시각로 부채살이 되면서 이렇게 시각 피질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지금 시신경 경로가 됩니다. 자, 뒤에 가면 또 배우겠지만은 여기서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지금 두 가닥이 나있는데 약 20%의 시신경 섬유가 빠져나오는데, 이걸 동공섬유라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덮개 앞액과 이제 상구 요쪽에 부분에 이제 연접을 합니다. 요 부분에 연접을 하면서 나중에 요거는 대강반사가 연결됩니다. 서로 사실 요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로스도 연결되어 있고, 요거는 요렇게 올라가 요 시신경 선보체 신경질에서 이렇게 눈으로 요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가가지고 선보체 신경, 요런 식으로 가지고 홍채의
홍채의 동공 조인근하고 그 다음에 선보채근에 이제 거기 분포를 하면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안쪽으로 들어간 요 신경, 요 시신경을 갖다가 동공섬유를 하더라 하는 거. 자, 일단은 뭐 시야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위쪽 시야는 약 50도 정도 보이죠, 그죠? 아래쪽은 한 70도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원시 시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위에서 공격하는 것보다는, 공격을 당하는 것보다는 밑에 있는 자기가 사냥을 하거나 예를 들어 채집을 하기 위해서 시야가 밝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가 시야가 더 넓습니다. 위에가 좁고. 자,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은 각각 한 약 60도 정도의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반튼 정도 겹치고 있죠, 그죠? 겹치고 있다. 요게 이제 정상적인 시야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책으로 돌아와서 9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야는 눈의 감각 분포를 말하며 보통 주시점을 보일 때 보이는 주변 공간의 범위를 말합니다. 이 정의고, 시야 검사를 통해서 중심시야 주변시의 감도상태 측정 및 망막에서 CPG에 이르는 시각 전달로의 병변의 위치와 범위 등을 추측할 수 있어서 녹내장의 진단과 경과를 살피는 데 이용됩니다. 자, 시야 검사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첫째 줄에 보시면 그 중심시야 주변시의 감도상태 측정, 요가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PG의 시각전달의 병변의 위치와 범위, 즉 시각전달의 병변의 위치와 범위, 요 줄치시고 두 번째, 즉 세 번째가 밑에 녹내장의 진단과 경과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 그림에 보다시피 가는 그 어떤 시각전달로의 시신경 경로의 상에서 병이 생기면은 그 부분에 해당되는 시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겠죠, 그죠? 시야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에 병이 생긴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하게 되니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시로는 중심시 줄치시고 물체의 형태, 색상을 줄치십니다. 물체의 형태와 색상을 인지한다. 그 다음에 주변시로는 주변 물체의 상호위치 관계를 파악하고, 그래서 주변 물체의 상호위치 관계 파악 줄치시고, 그 밑에 물체의 움직임 줄치시고. 그러니까 중심시로는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보통 보는 물체의 형태나 색상을 인지하고, 또 주시 기능이 있죠. 그건 앞에서 배웠는데 주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시는 사실은 이제 공간 능력을 제공하거든요. 공간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데, 그게 이제 주변 물체의 상호 위치 관계를 파악하고 물체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 제가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뭐 축구, 야구, 기타 뭐 격투기 선수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제 주변시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정상적인 시야 보면은 위쪽이 가장 좁다. 아까 말했듯이 위에서 이제 날짐승이 공격할 가능성은 많이 적기 때문에, 또 위로 많이 쳐다보지를 않다 보니까 위쪽 방향이 가장 좁습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부분은 바깥쪽이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 가장 좁으면 바깥쪽이 가장 넓다까지 줄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야는 시표의 크기나 색상에 따라 달라지며 사용되는 시표는 시표의 직경 퍼 검사거리입니다. 이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시표의 직경 퍼 검사거리와 시표의 색상을 기록, 여기까지 줄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시야를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330분의 3 해가 흰색 이래 되어 있다면 여기서부터 갈로 치셔야 됩니다. 3mm 직경 흰색 시표로 330mm 거리에 있는, 즉 33cm 그죠? 33cm입니다. 거리에서 측정한 시야, 요까지. 요 정의에 대해서 묻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330분의 3 흰색, 이거는 3mm 직경 흰색 시표로 사용한다는 거. 측정 거리는 330mm라는 거. 자, 두 눈의 공통 시야는 반경이 약 60도의 원형이고 한쪽 눈의 시야는 약 30에서 60도의 반달 모양이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을 줄 좀 치세요. 자, 시야검사에서 주시점으로부터 약 15도 떨어진 곳은 보이지 않는 암점으로 암점까지 줄 치시고, 밑에 바로 밑에 생리점 맹점 줄 치세요. 생리점 맹점, 이걸 생리점 맹점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시싱인 유도 줄 치시고, 그래서 생리적 맹점은 곧 시싱인 유도를 말합니다. 시싱인 유도는 우리가
망막에서 배웠다시피 어떤 그 신경세포, 즉 막대세포라든지 원뿔세포, 로드세, 콘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점 전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지역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야 측정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적 시야 측정과 정적 시야 측정이 있는데 그냥 이거 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냥 대충 무슨 내용인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동적 시야 측정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PU가 주변에서 중심부로 움직인다. 움직이기 때문에 동적이랍니다. 움직인다는데 포인트를 두시면 됩니다. 환자가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면 신호를 하는 방식으로 골드만 시야계가 대표적이다. 제가 이제 우리가 눈을 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있으면은 안에 시야계를 보고 있으면은 시야계의 주변부에서 CPU가 막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 중심부 쪽으로. 그러면 이제 환자가 보이면은 버튼을 누르게 돼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은 거기에 자기가 찍었던 범위가 나오겠죠. 계속 누르다 보면은. 그래서 무작위로 이제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의 자기가 볼 수 있는 궤적이 생길 것입니다. 그게 이제 동적 시야 측정법인데 대표적인 건 골드만 시야계다. 그 다음에 정적 시야 측정은 말 그대로 아까 동적은 움직이는 건데 정적 시야는 말 그대로 정해진 위치에 있습니다. 정해진 위치에. 그래서 다양한 크기와 밝기 CPU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밤하늘에 별이 반짝거리듯이 어느 별이 반짝거리 저 별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어떤 CPU가 거기에 불이 탁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짝하면 찍으면 돼요. 본인이 탁탁 찍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버튼을 딱딱 누르면 되게 그러면은 그 누르는 그것들이 이제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래프가 이거 점으로 찍혀 있는 게 자기의 이제 시야 검사표에 찍혀서 놓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정적 시야 측정하는 방식인데 요즘 다 요렇게 합니다. 보통은 시야 검사를 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한쪽을 신호화하게 하는 방식으로 컴퓨터화된 자동 시야계를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흠프리 자동 시야계와 옥토퍼스 자동 시야계가 있다. 자, 요거까지는 뭐 대충 근데 요로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게 이제 대면 검사, 이거는 아주 자주 나오니까 간단하고 요거는 이제 그 갈로 치세요. 간단하고 쉽게 빨리 측정할 수 있는 시야 검사로 대면 검사 있다. 대면 검사에 줄치 놓으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검사자 피검사자가 5에서 100cm의 거리를 두고 검사를 하는데 두 사람의 중간지점을 적당한 물체를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CPU를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볼 수 있다면 주변 시야는 정상으로 판정하고 이 검사는 검사자의 시야가 정상이라는 전제에 행해져야 한다까지 갈로 치시면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요 문장 그대로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자 서로 마주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거의 검사자의 오른쪽 눈, 그 다음에 이제 피검사자의 왼쪽 눈, 이렇게 이제 서로 가립니다. 왜냐하면 서로 마주보는 눈을 가려야 되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그 피검자의 오른쪽 눈을 검사해야 되니까 검사자가 볼펜이라든지 뭐 이런 보일 수 있는 물건들을 들고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옮기거든요. 그러면 검사자인 나는 볼 수 있는데 피검자는 아직도 보인다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이 피검자가 시야가 좁아졌거나 아니면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뭐 볼 수 없다는 암점이 암점이라기보다 시야 협착이 생긴 경우라고 볼 수 있고 하여튼 비정상적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밀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거는 뭐 어디에 병이 있는지 그런 질환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처음에 서두에 말했듯이 간단하고 쉽게 빨리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즉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요 정도만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